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타가 어느새 주변에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진정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3대 지수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해볼 일정들 있습니다. 일본 BOJ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7년여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던 일본 은행은 일단 기존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좀 대다수적인 관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20일 내일이죠.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5% 소폭이지만 떨어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2,5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이고요. 상승 탄력도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 수준이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현재 거래소하고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하고 양시장 다 약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연말 연초 랠리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코스닥 지수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이번에 넘어가려는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11월에 고점을 이번에 넘어가는 어떤 12월 달이 좀 되죠. 그래서 월봉상촉 이병이 지금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양봉에 좀 해당이 좀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 다시 말해서 AI의 반도체 부분들이 먼저 반도체 경기 회복을 좀 이끌고 이런 부분들이 각 산업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올해 내년에 올해 연말 또 내년의 시장도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현재 이번 주도 양봉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내년을 바라보고 고객 애탁금이 계속
증가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기존의 대규모 물량은 나오지는 않고 또 신규 대규모 자금이 또 연말에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도 시장의 흐름들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로 따져봐도 일단 7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장을 좀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내년 시장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자리부터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파맵신입니다.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어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테크놀로지입니다. 토큰 증권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소셜 카지노 오픈을 추진하고 있는 유토피아 게임즈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고요. 이 소식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남입니다. 초전도 선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항상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제는 네마틱이 세계 처음으로 관측이 되면서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시세를 냈고요. 서남 역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하나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서남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네마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스마트폰 액정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고체처럼 분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던데 일단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에서 이 네마틱이 발견이 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이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 고온 초전도체 다시 말해서 현재 뭐 상온이 아니라 극저온에서 고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저온의 개념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일부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재료, 그러니까 이게 선 쪽이죠. 그러니까 송전선 관련된 부분에서 별도의 이제 냉각 장치를 별도의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런 선제 부분들을 일부 이제 시범 구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상온 초전도체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학술학회에서는 일단 아니다고 좀 하고 있지만은 원저자나 또는 국제학술지의 논문 통과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연구가 최근 어제 나와줬죠. 현재 그 전체 연구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고온 초전도체의 또 후보 물질 이리듐 산화물이 현재 액체 상태도 아니고 현재 고체 상태도 아닌 액정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액체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처럼 어떤 이 존재 배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항 없이 현재 그 종기를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사실상 마련을 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좀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저온 초전도체의 또 수혜도 보고 또 만약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논문이 통과됐을 때는 요거에 대한 수혜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봤을 때 가장 먼저 사업화를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남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이슈가 돼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슈적인 어떤 낙지가 나오더라도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또 호재에 약간 민감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다른 초전도체 부분들은 약간 조용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람만 유일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조정이 나와 주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서남 꼽아주셨습니다. 네마틱이라는 개념이 어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올해 좀 유지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체나 액체, 기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제4의 상이라고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네마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과 좀 비유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초전도체가 여기서 또 후보 물질에서 네마틱이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남만 상승하는 모습을 오늘장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첫 번째 차바이오텍입니다. 북미 생명공학 기업과 바이러스 세포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에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셨던 예. 부분이 첨생법. 예. 첨단 재생 의료법. 예. 이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첨생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의결 시간이 부족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좀 덜 됐는데 어제 의결이 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결 전체 회의가 좀 있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다면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넘어가고 또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이제 뭐 세 단계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연말 이내에 이제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해를 넘길 수도 있는데 전체 어떤 그런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내일도 하나의 전체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당분간은 하나의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늘 뭐 CRT 기술 관련된 현재 기반 기술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현재 인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알려져 좀 있고요. 병원 헬스케어하고 연결이 된 부분들 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에 대한 각종 파이프라인을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열, 송체 줄기세포, 그다음에 체세포 복제뿐만 아니라 현재 NK 세포의 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유전자 편집을 약간 가미한 CAR 개념이죠. 현재 CRT 어떤 기술을 현재 완비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성장력을 보이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12,000원짜리가 24,000원이기 때문에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오르면은 거의 한번 조정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중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가지고 있죠. 다중바닥에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어제하고 오늘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들이 약간 늘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장중 조정이나 하루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인기주 첫 번째 종목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첨생법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오주들 오늘 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계속해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키워드가 뉴욕 증시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워로직스입니다.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걸까요? 예, 그러지는 좀 않고요. 현재 파워로직스 부분들이 현재 초전도체의 지분, 처음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부분의 이제 지분을 현재 투자한 어떤 그 펀드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이제 파워로직스가 두 번째로 좀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상승 부분 거의 이제 반납을 좀 했고 파워로직스가 이제 오리지널 한 일은 2차 전지 보통 소형 휴대폰의 2차 전지의 현재 보호회로 2차 전지를 그 현재 컨트롤할 수 있는 보호회로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하고 바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배터리 이제 팩 관련된 부분들도 일괄수주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파워로직스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대형 현재 배터리 또는 차량용 배터리 쪽에 이제 진출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해외 이제 베트남 공장 공격적인 증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한번 부상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전도 관련된 이슈도 전제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마도 초전도 관련된 논문이 계속해서 심사가 9월 달에 끝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뭐 10월, 11월, 12월까지 거의 계속해서 미뤄진 부분인데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은 늦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안에 좀 발표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워로직스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파워로직스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번 시세가 나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초전도체 이슈의 그 현재 시작점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슈의 악재에 대해서는 거의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순환매 쪽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흐름들은 거래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순환매로 한번 급등이 나와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 물론 거래량들이 폭증하지는 않지만은 2, 3일 전에 한번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또 오늘도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최근에 어떤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것이 많이 통과가 되면은 2차 전지 순환매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오후장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관심주로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일단 초전도체 테마로도 묶여 있긴 합니다. 이 9월 달에 심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히려 심사숙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양도세 완화 부분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2차 전지 순환매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파워로직스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의 이해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의 한 종류고요. 잘 알고 계시는 챗 GPT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모델로 보자면 구글 제미나이가 있는데요. 챗 GPT의 가장 최신 버전이었던 챗 GPT-4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사실 근데 조작된 영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출렁이었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 영어로는 large language model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하는 이슈도 있고요. 빅테크 기업만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드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사실 한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챗 GPT가 나온 뒤에. 그래서 그 정도 체계를 좀 잡아야 될 때 시간대가 되고 또 2차 붐이 좀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초부터 좀 다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사이클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상당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어떤 연구에 대한 붐들이 현재 1950년대 후반 때부터 계속해서 학술적으로는 존재를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 붐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크게 곽광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참고만 아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발전 사이클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용어가 확립되고 이론적 연구의 토대가 발현되는 것이 1956년도입니다. 정확하게 60년이 되는 2016년에 초기의 어떤 연구부터 6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알파고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어떤 그런 기나긴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현재 언급이 된 것이 러닝머신, 현재 기계학습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러닝머신 현재 머신러닝의 어떤 개념이 좀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이 좀 됐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딥러닝, 다시 말해서 추론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딥러닝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현재 이루어졌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알파고가 되면서 모든 경우수를 다 추론해서 이겼던 사건이 있는데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좀 전에 차후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기술을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던 스토리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 네 가지의 또 화두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2016년에 알파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을 알리는 그런 이슈가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좀 했던 거고요. 그 선언이 있고 나서 지금의 사건이 이제 터지는 것이 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딥러닝의 어떤 학습 구조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인간의 이제 뉴런세포 어떤 구조, 학습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을 좀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하죠. 인간의 뉴런 구조는 하나의 경우수에서 다른 뉴런의 줄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이제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현재 반도체에 이제 적용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표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입력층 현재 수많은 어떤 현재 가중치 어떤 경우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에 하는 작업들이 형성이 좀 됐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 구조를 이렇게 똑같이 이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일어났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FPGA 방식의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NPU, 그 다음에 TPU, 가속기, 그 다음에 GPU 이걸 통해서 현재 수많은 데이터를 결론이 없이 무조건 계속해서 학습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 형태를 현재 해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어 처리, 이렇게 NLP라고 하는데 자연을 가지고 소통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어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부분들의 기술을 자연어 처리라 하고 이걸 현재 어떻게 이걸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게 디지털 언어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왼쪽 버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컴퓨터는 1과 0으로만 이진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음성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현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주는 어떤 기술이 트랜스포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트랜스포머의 원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말뭉치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단어가 좀 있는데 요거를 하나 이제 분절 단위로 보면은 이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단어와 연결하는 의미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 단위로 보통 학습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왼쪽 거를 보면은 이제 영어에 대한 거고 오른쪽 거에 보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외국의 언어 모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영어 자체로만 이렇게 뽑아냈을 때는 8개 토큰이 되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순간 굉장히 현재 토큰이 많아지고 한국어 모델만 가지고 했을 때는 현재 상당히 적은 토큰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트랜스포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가지 토큰 개념으로 현재 이걸 분절화시켜서 이걸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어떤 트랜스포머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기계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술이 토큰화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요거를 트랜스포머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면서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게 되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토큰 이런 것은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챗 GPT가 나오고 많은 언어 모델이 이렇게 해서 토큰 기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기술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추론만 하고 현재 학습만 하고 추론만 하지 인간과 대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이 더 추가되면서 현재 오늘날에 이제 챗봇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연어 처리, 인간과 대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가 나오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죠. 챗 GPT부터 챗 GPT5까지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챗 GPT4까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는 언제 나오느냐?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나오는데 이제 기가 막힌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좀 하고 있고 또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뛰어들다 보니까 이걸 학습시켜서는 수많은
GPU,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떠준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고대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화 시켜야 되는 건데 챗 GPT는 바로 채팅만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이제 채팅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모든 것에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현재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한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 트랜스포머 이렇게 해서 지금 오픈 AI 어떤 투자를 좀 해서 챗 GPT를 만들면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검색에 도입을 좀 했죠. 구글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가지고 빙이라는 거에 장착을 좀 했고요. 구글은 또 새롭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바드라는 시스템으로 검색 엔진에 일단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그 구글의 아성을 아직 빼앗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은 것들을 좀 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빅뱅이 됐던 것은 워드 문서에 대해서 빅뱅이 됐죠. 구글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오피스 어떤 문서는 현재 AI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구글도 또 다른 현재 워크 스페이스라는 것 가지고 문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종 어떤 산업에 파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검색 엔진에 그다음에 오피스 문서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AI 환경에 맞는 현재 인터넷 운영 체제 요것도 도전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윈도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구글도 크롬이라는 윈도우 체제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있고요. 맥북도 있죠. 그래서 PC에 대한 운영 체제를 그대로 AI에 적용이 돼서 시장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모든 어떤 기계마다 전부 다 운영 체제가 다 있습니다. 요거를 AI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챗 GPT-5가 언제 나오느냐?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현재 윈도우 12 버전이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이때 GPT-5를 장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PC 운영 시장을 거의 이제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운영 체제,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운영 체제, 그다음에 XR 기기에 대한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AI가 도입되면서 운영 체계를 장악한 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되죠.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OS 개념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구글도 현재 자율주행의 모든 운영 체제를 잡기 위해서 구글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도 하고 있고. 또 각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 체제를 잡은 자가 거의 어떤 이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을 각기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운영 체계로 하기 위한 어떤 전쟁들이 펼쳐지고 그걸 장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10배가 아닌 100배의 시세의 어떤 대기업이 출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1차 전쟁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현재 이 제미나이 부분들, 구글에서는 검색은 바드가 되지만은 현재 제미나이를 세 가지 버전을 공개하면서 이걸 구글 어시스트, 구글 비서, 개인 비서에 이제 구글 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부분들은 삼성에서는 현재 예전에 이제 빅스비였죠. 이번에 이제 가우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 스마트폰을 애플하고 경쟁 체계로 만들면서 운용 체계를 확보를 못해서 빼앗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길을 쓰고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을 응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혜주가 거의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 언어 모델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대 모델 언어가 각종 운영 체계로 약간 변형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승전결했더니 삼성 가우스로 어떻게 오늘도 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내용 살펴봤습니다. LLM, 거대 언어 모델 살펴봤고요.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GPU 그리고 HBM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게 됐고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역사를 좀 쓰게 됐습니다. 챗 GPT는 일단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산업의 좀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예로 뭐 검색 엔진이나 문서 작성 때도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나 컴퓨터 운영 체제에 있어서도 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지만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 AS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12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어부부 반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대규모 반도체 칩 수주 잭팟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가 지금은 좀 풀렸네요. 지금 움직이면서 29%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사물 인터넷도 소개를 좀 하고 또 이런 부분 저전력을 현재 반도체 부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버브 반도체도 이야기했고 제주 반도체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피델릭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어버브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 늦게 소개를 했는데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한가가 실행이 됐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잇고 이에 대한 수혜주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급등 다음 날 음십자 도중이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지만은 조정이 일주일 정도 조정이 오면은 튀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딱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보통 조정이 오면은 일주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좀 했다면은 오늘 상한가가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급해서 빠진 부분들이 딱 피델릭스 하나 남았죠. 이것도 5일 조정의 끝자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2의 어버브 반도체처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온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어버브 반도체 다시 한번 봤습니다. 12월 13일이기 때문에 소개한 지 4일 정도 지났고요. 지금 27.2%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주들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플리토라는 기업입니다. 네, 플리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언어 번역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동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삼성 가우스도 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언어 통역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플리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은 거의 이제 외국 번역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현재 173개국 24개 언어
이런 그다음에 플리토 플랫폼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런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정확한 번역에 의해서만 현재 하기 때문에 고급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뭘 해야 되죠? 현재 그 정확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좀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완벽한 현재 말뭉치, 토크나 이런 개념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플리터는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 언어 어떤 수요자, 그다음에 언어 어떤 공급자 이 사이에 이제 중개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어떤 새롭게 활로가 오히려 사장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 라벨링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고급 언어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요거를 좀 생산해는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표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어떤 분야, 그다음에 텍스트, 음성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컨비네이션해서 모든 것을 언어 데이터 기업에 이제 공급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리토라는 기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플리토가 약간 뭐 적자에 좀 현재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새롭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수혜주로 좀 떠올라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제 급락을 좀 했어도 현재 이 장기 박스권을 현재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가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 수혜주로 약간 부상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플리토라는 기업을 골랐습니다. 네, 3위 동메달은 플리토였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기반으로 해야 하죠. 언어 쪽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이 플리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은메달 종목은 CU박스 CU박스입니다. 네, 2위 은메달 CU박스입니다. 일단 최근 이슈로는 한 후보자가 이민청 설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출입국 심사대를 구축했던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AI 얼굴 인식 시스템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CU박스 같은 경우는 영상 관련된 AI 쪽에 이제 알체라하고 이제 CU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얼굴 인식, 영상 인식이 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인데 CU박스 부분들이 여기서 약간 물론 알체라고 쌍벽을 이루는데 약간 독보적인 분야가 좀 더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CU박스 부분들이 전체 뭐 기업의 내용들을 뭐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CU박스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에 대해서 얼굴 뭐 탐지 그다음에 뭐 현재 얼굴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모든 독보적인 기술을 일단은 완벽하게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 모습의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가짜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사람 얼굴 프린터를 해가지고 얼굴에 씌워서도 가짜는 것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현재 가면 같은 걸 써도 이걸 다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변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공항 얼굴 인식,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지나가게만 하면은 패스가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여권 검사고 왜 나는 여권 검사도 않고 통과하고 저는 잡습니까? 하면은 저 사람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떠올랐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굴 자체가
보안 카드이자 어떤 간편 결제 솔루션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 동력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시우박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초기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단계에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주 중에 1대1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되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삼성 가우스폰이 나타나면은 화상 AI 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시우박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AI 얼굴 인식 관련한 최다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메달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네, 셀바스 AI 금메달 종목입니다. 워낙 AI와 관련해서 엮이는 뭐 의료나 로봇 쪽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사람의 언어를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면은 음성을 텍스트로 전하는 건 현재 사운드 투 텍스트라고 하죠. STT 기술이 필요하고 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 사운드 투 텍스트 투 사운드라고 하죠. TTS 기술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음성 인식과 음성을 합성해낸 기술, 이게 문자하고 음성하고 계속 교환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셀바스 AI에서는 이걸 이제 독보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을 했고 각종 관공서나 현장 조사 기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 관련된 수혜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의료 현장에서 셀비 메디보이스라고 좀 해서 의료에 관련된 건강검진센터, 의료 현재 진단 내용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관해주고 자동으로 텍스트나 음성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완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셀바스 AI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의 거대 언어 모델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주로 현재 셀바스 AI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타방면에 진출한 것은 로보티즈에다가 AI 어떤 음성 기술을 현재 로봇도 음성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진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위지엑 스튜디오와 현재 제휴를 해서 메타버스 어떤 제휴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메타버스도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쪽까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가치가 있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 차트를 보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 4,000원짜리가 36,000원, 8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6,000원에서 저점까지가 한 현재 18,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이중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연초에 또 인工지능 바람이 확 불면은 현재 음성 인식 기술, 음성 합성 기술, 사운드와 텍스트를 오고가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베스트 선정을 좀 이건 뭐 충분하다 금메달감이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 셀바스 AI였습니다. CES 2024가 내년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주제가 올 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심에 AI가 좀 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셀바스 AI 또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특히 8배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혜주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의 이해 살펴봤습니다. 챗 GPT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 문서 작성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나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서도 작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초전도체 테마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 서남입니다. 초전도체 테마 중에 유일하게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